이날의 재판관들이 우리에서 도저히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풀지름을 하냐마 이번 탄핵이 기각되고 이것이 각하되기를 소원합니다. 탄핵을 각하하라! 기각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번에 모든 것들이 기각되고 각하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정의의 대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래 하나님이여 계속 부러지는 그 원한을 풀어준 것처럼 헌재의 악한 재판관들이 이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 자, 이제 소리 들리나요? 우리 항상 이제 마구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내담께 올라 목사님이시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조성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인 역사하심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대구 시민들과 기독교인들과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고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그리고 오늘 전국에서 나라 구하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모든 곳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제처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탄핵 각하 탄핵 기각 탄핵 무효 내란 정당 민주당 내란 속에 이재명을 구속하라. 우리 법 연구의 사법부 카르텔을 규탄한다. 가짜 국회의원 몸통 민주당을 해산하라. 여러분들 헌법에 보니까 네, 우리 설교하신 교복이 목사님이 이제 위원정당 해산 청구를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그 위원정당 해산하는 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헌법 제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질,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내란 정당으로서
수많은 탄핵을 남발했던 이 민주당에 대한 결국 우리가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간주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정당을 이제 해산하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복귀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큰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비상국민대회 2부인데 저희들 이제 바람에 불고 좀 찬감이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좀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듬성듬서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앞자리에 오셔서 사진이 앞에서 찍으면 이게 뻐끔뻐끔하니까 보기 싫죠. 그래서 이제 앞자리 빈자리에 좀 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원가 한번 하고 우리 약간 추우니까 서서 한번 흔들겠습니다. 응원가 우리 영상 나오겠습니다. 광야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 강물이 멈추지 않듯이 우리의 외침도 계속돼 하나가 되어 끝까지 싸워 반복 멸공 이공 삼공 우리가 지킨다 새 코리아 자유를 지켜라 평화를 외쳐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자, 대학교 들어주세요. 거짓과 선동의 민주당 부패의 사법과 선관위 언젠가 밝혀질 진실이 두렵지 않은가 너희들 하나가 되어 끝까지 싸워 반복 멸공 이공 삼공 우리가 지킨다 새 코리아 자유를 지켜라 평화를 외쳐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자유를 지켜라 평화를 외쳐라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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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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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어난 채로 우리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우리 태극기를 향해서 우리 다 함께 이제 국민의례를 진행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창을 주악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해울과
호국영령 이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국민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영상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대구에 있는 공항이 이제 군의의성 쪽으로 이전하는데 공항 이전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현재 현역 당시 하셨던 김영만 군수님도 오셨고 어디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성구 의회 조규화 의장 또 이재화 우리 오셨네요. 일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재화 우리 시의회 부의장님들하고요 의원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김소원 의원하고 다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호 한번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그 김민수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주 미남이시고 연설 잘하시고 아주 정통 패널이신데 아마 오늘 일찍 오셔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여러 애국심들 같이 하겠다고 아마 연설을 좀 뒤쪽으로 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 지역의 부장판사로 지역의 법률을 주도하셨던 요번에 이제 탄핵 정국을 바라보면서 이 헌재의 형편없는 짓거리를 이제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계속해서 글로 질타하면서 지역의 우리 지식인들 또 양심 있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앞장서 선도하시는 우리 황현우 변호사님 오셨는데 한번 모시고 먼저 이 오늘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이 사실 이거 1심에 1년 받고 2심에 그 우리법 연구의 좌파 판사들로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호락호락하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법리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됩니다. 우리 황현우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황현우 변호사님 연호해 주세요. 황현우.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난 나중에 오는 줄 알고 유튜브를 찍는데 유튜브 준비도 안 되는데 빨리 올라오라고 하네.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5번 이 연산에 서다 보니까 아는 분도 많고 또 어디 가면은 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황현우 변호사 거리 연설하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기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이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인사말은 여러분한테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영 뭐 이래가지고 안녕인데 실제로는
마음속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일주일 전에요, 의성에서 산불이 나가 이제 오늘 거의 다 껐대요. 97% 진화가 됐다는데 일주일 동안 의성에서 산불이 나고 안동을 거쳐가지고 청송, 영양을 거쳐서 영덕 바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십시오. 22일 날 저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전국 30군데서 거의 1시간별로 산불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산불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고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다다다다닥 갔어요. 그 다음 달 물론 강풍은 불었지만 이렇게 동해안에까지 급격하게 가는 것은 정말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최대 산불이 왜 이제 발생합니까? 지금 산불은 사실은 4월달에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런데 3월달은 조금 일찍해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 3, 4일 됐나요? 무죄 난 지가. 무죄 나서니까 이제 안동에 방문할 수가 있죠. 방문하니까 안동 지역 농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좀 큰 소리 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계속해서 방해를 하니까 야이씨 하고 발놈 하는 거는 발음을 안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죠. 그러고 난 뒤에서 뭐라 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재난 구호에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벌써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지난 12월 며칠 날 예산을 편성하면서 2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 예비금 중에서 1조 원을 깎았어요. 거의 절반을 깎았어요. 재난 예비비라는 거는 이게 산불이라든지 홍수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평년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 해놔놓으면 거의 맞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1조 원이나 깎아가지고 지금 안동, 의성 산불 이거 피해 먹고 하는데도 2조 이상 듭니다. 이재명이 안동에 오면은 무조건 삭감한 예산 1조 원을 보증해 주겠다고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경하고 타협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흐르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윤석열이 지난 2년 뭐 한 9개월 됐나요? 뭘 잘못했습니까? 말하는 게 그죠? 윤석열 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250만 원짜리 디올백 이거 명품 중에도 안 섞여요. 제가 세탁소에 가보니까 세탁소에 가면 명품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 기준이 뭐냐니까 가방은 300만 원 이상, 옷은 400만 원 이상, 뭐 등등. 밍크 코트는 뭐 7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명품 중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비행기를 타고 타지만에 놀러 갔습니다.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 이거요. 결혼하기 전 일입니다. 벌써 문재인 정부 때 다 수사해가지고 혐의 없다고 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창원에 뭐 무슨 지역구에 김영선 국회의원 나도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은 국회의원 안 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에 나오겠다고 해서 뭐 대통령한테 선이 닿아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가 봐요. 명태균 뭐 이런 사람 말 들어보면은. 그럼 대통령 그때 대통령도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창원의 지역구 한 사람 좀 해달라고
당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흔들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그 외에 최상병 사망 뭐 2년 전에 예천에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군부대 내에서 해결돼야 될 일이고 대통령한테 그게 책임이 없습니다. 장병 한 사람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지면 국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형사상 소출을 못합니다. 수사하고 기소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내란죄를 엮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당의 대표자, 야당의 대표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비하면 비리 이런 거로는 세 번에 핍니다. 이재명이는 비리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지금 무죄 난 게 있죠. 무죄 난 거 2건, 허위사실 공표죄, 위증죄, 이거 무죄 난 거 맞아요. 그 외에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이거는 죄명이 5, 6개 되고 어마무시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나 범죄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검찰이 꼼짝 못하게 위증죄, 요거 간단하거든요. 위증을 했느냐, 허위사실 말했느냐,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가 알면서 골프도 쳤는데도 모른다 했어요. 이거는 확실하니까 빨리 재판 끝낼 줄 알고 분리 기소를 했는데 이게 전부 무죄가 나버렸네. 정말 끈질립니다. 검찰이 약간 실수를 했어요. 같이 그만 기사를 똘똘마리 해서 같이 넣어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하나하나 기소하니까 하나하나 무죄 나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 열심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 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고 국무총리가 하고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사를 내세워가 정치를 합니까? 자, 두고 봅시다. 12월 3일 비상계엄 났죠. 한 10일 뒤에 대충 온 언론이 나서서 탄핵을 선동하고 해서 그때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중앙지방법원에 나도 영장 담당 판사였지만 영장 담당 판사가 그때 남청입니다. 내가 꿈에도 잊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16번을 기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방부 장관, 내무부 요새 행정자치부 장관인가요? 이런 사람,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부 다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기각됐대요. 그게 큰일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래 관할에 있거든요. 여기서 전부 기각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비상 대책을 강구한 끝에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제를 관할하는 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거기다가 청구를 하면 될 것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법연구의 소굴입니다. 맞습니다. 정계산 법원장에서 근데 지금은 그거 잘했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갔대요. 그 밑에 있는 쫄개 우리법연구의 판사들을 구속영장 전담 판사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구속이 돼가지고 뭐 지금 한 달 이상 구속돼 있었죠. 정호에는 계산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또 한 20일 전에 그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이 된 건 잘 됐어요. 이 판사들이 뭐 구속했다 풀어줬다가 뭐 이재명은 또 무죄라 하다가 무슨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사들은 이 고시도 하고 요새는 뭐 고시 안 하고 로스쿨을 해가지고 머리는 좀 있는지 몰라도 요새도 머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전부 판사가 되고 하니까 평생 직장 보장하려고
좌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지도 몰라요. 우파들은 뭐 자기 먹고 잘 살고 이러면 되니까 별로 연대의식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입법연구회가 그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읽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엄청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당제죠. 첫째 양당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북한에는 노동당이고 중국에는 공산당인데 이 사람들은 일당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북한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하는 데 있어요. 지방에도 뭐 의회 가는 게 있는데, 여기가 일당 독재니까 노동당이 전부 다 의회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노동당이 내각을 지배해요. 내각은 뭐 그냥 하소연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인당이 있으면 뭐예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차지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북한을 닮아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장관, 심지어 대부분 법원 행정처장까지 오락가락하고, 오동우에는 얼마나 불려갔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고, 국회가 이번 내란 수사에 대해서 부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진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이 사람도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인기가 있어가지고 법원 행정처장 할 때는 대법원 판사가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도 진짜 답답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 할 게 많이 있는데 많아요? 해도 돼요? 네. 아니 그래도 좀 1분. 네, 예. 그래서 탄핵을 지금 남발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29번째 하다가 지금 최상목 대행마저도 탄핵 소추를 했어요. 과거에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여야 간에 안 했어요. 신사임청을 맺어가지고. 왜 안 했느냐? 탄핵 소추하면 재판관한테 재판 받아야 돼요. 쪽팔린다 이게야. 그 여야 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뭐 여야 간 대립이 있으면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저녁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이거 양보하고 저거 합시다,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지금은 타협이 단절되고 오직 더불어민주당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를 남발합니다. 청문회, 여러분들 수시로 청문회를 합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가 1년 365일 탄핵을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입법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임기가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남은 이제 얼마 안 돼요. 18일 남았네. 근데 이 사람 지금 그때가 재판 안 될 것 같아.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이런 법을 만든대요. 이게 위헌입니다. 헌법에 6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이걸 연장을 못합니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거 말은 좋죠.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 다 평등하게 돼 있고 헌법에도 평등권 조항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이 법의 본질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양성 뭐 이런 거 보호하고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꼭 이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 외에 신공항 특별법, 예타 면제법, 광주 5.18 특별법, 제주 상암 특별법, 이런 특별법은 다 제정하면서 우리 대구 지하철 참사, 상인동 지하철 폭파, 이런 특별법은 왜 제정 안 합니까?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심의권을 남용합니다. 이번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난지원 예비비 2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 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앞으로 산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 뭐 빨리빨리 줄여가지고 주말간단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연사도 있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법률적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래. 저는 바로 그거다. 법률적으로 말해요. 최고. 그래서 저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데 오늘 또 자세한 법률적인 해설을 했어요. 내가 신문 기자보다 사실 낫습니다. 저 팔로워들이 한 10,000명 돼요. 친구가 5,000명이고 팔로워들이 한 3,000명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내 얘기를 받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황현호라고 치면은 또 뭐 코지 강사라고 하잖아요. 황현호 변호사 이렇게 치고 한번 참고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현재 페이스북이나 우리 유튜브에 황현호 치면은 법리 해석과 현재 탄핵 정국을 아주 소상하게 법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현호 변호사님 아시죠? 대구 지법의 부장판사로 아주 이름을 날리셨고 오늘 바로 이제 유튜브 찍다가 지금 이제 또 카메라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이인선 의원님이 바로 올라오셔서 우리 김민수 대변인,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현재 성남 분당구 의뢰 당협위원장이고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창업진흥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사나이, 요즘에 유튜브에 뜹니다. 우리 이인선 의원님께서 올라오셔서 김민수 우리 대변인을 소개하면서 이제 잠시 멘트를 하고 소개. 머리 조심하세요. 저 봐라, 아이고, 저 이름 맞다, 저 봐라. 김민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대구의 12명 국회의원 중에 대표로 나왔습니다. 잘 왔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조비숙 의원 5선인데 대구로 오신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하러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더 유명한 김민수 대표, 지금 대변인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국회에 나가서 경선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있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 옆에 김은혜가 밀려가 이 지역 오는 바람에 막 누님한테 양보했습니다. 다음에 가야 되겠죠? 예. 지금 아주 기업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연설 내지는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응원해 주시고 모처럼 대구로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왕론하기 때문에 나부터 하고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 김민수 우리 대표가 가장 요새 뜨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주 잘합니다. 좀 기다리게 해도 되겠죠? 예. 네, 여기 그 이인선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이시자 누님께서 같이 올라와서 일단 인사하자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대구 우리 보수의 심장을 지키시는 국민 여러분과 이인선 국회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연설에 앞서서 제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인선 하면 화이팅 3번 하겠습니다. 이인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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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기대보다 약한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인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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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민수! 감사합니다. 예, 앞에 우리 시의원, 고의원들 오셨는데 잠깐 소개하고 보내겠습니다. 예, 우리 서구의 이재화 부의장님이 오셨고요. 우리 오른쪽에 아담하게 생긴 수성구의 구의장 조교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의 재선인데 원내대표로 하는 정경원 시의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의 의원 김종필 말고 박종필입니다. 우리 시의원 오셨고요. 그 다음에 청년 시의원 김태호 시의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 중에서 김서원 의원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충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경임 의원님 오셨습니다. 우리 권경숙 의장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히 황현호 변호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박민수 우리 유튜브 오늘은 김민수 왔습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대구의 딸이고 경북의 며느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수성구의 국회의원인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주 큰 불이 나서 대구 경북 대구는 달성해서 얼른 끊는데 경북은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재난이 왔는데 그래도 비가 조금 와서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아침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새로 불이 일어나서 안동하고 의성이 또 걱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풍은 잠재워 주시고 큰 비를 내려 달라고 우리 다 소원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한덕수 우리 총리께서 돌아오셔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반가웠죠? 예. 87일 만에 왔습니다. 87일 만에 와서 이제 미국하고 통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불도 꺼야 되고 아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돌아왔는데 한덕수 총리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거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니까 최상목 탄핵은 조금 뒤로 밀리고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국무위원이 19명인데 10명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법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줄탄핵을 시킨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미선 문영배를 더 길게 연장시켜주는 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예, 막아야 됩니다. 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흔역에 왜 목숨을 거냐 하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헌법재판관 재판이 5대3이라서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마흔역만 집어넣으면 대통령을 영원히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마흔역 임용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흔역 임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서 이재명이 조급증, 불안증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병이 들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3월 26일 재판이 있는데 하루 전날 밤에 3월 25일 날 뭐가 왔냐 하면 남태령에 트랙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트랙터는 안 돼 이러니까 행정법원에서는 뭘 허락했냐 하면 1톤 트럭은 20대 와도 좋다 이렇게 허락 내렸습니다. 그게 1톤 트럭 위에 트랙터를 싣고 왔습니다. 싣고 온 트랙터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한 대가 뻘뻘뻘 기 가지고 강화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급박을 했는데 그 급박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3월 26일 날 재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무죄가 됐죠? 무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판사 마음대로라고 하죠. 판사 마음대로. 예, 판사 마음대로 마음에 들면 무죄, 마음에 안 들면 유죄. 그래서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재명을 못 집어넣냐고 계속 저희들을 야단치는데 판사 마음대로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겠죠? 지금 판사들 마음대로 판사들은 지난번 김병수 대법관이 우리 법 연구의 사람들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편역에서 와서 트랙터가 난리를 쳤는데 지금 기각은 탄핵에 가서 기각은 9대 0으로 다 기각됐습니다. 9대 0. 9대 0으로 됐으면 야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 교체해야죠. 맞죠? 그렇습니다. 감독 교체해야 됩니다. 감독이 누굽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박찬대죠. 감독을 교체해야 되고 9대 0이면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야구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맞죠? 예, 민주당은 어떻게? 해체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해체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 수요일날 이재명 무죄인데 이 무죄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2심에 무죄를 받는 확률은 1.7%입니다. 100명 세워놓으면 1명이나 2명이나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한데 어쨌든 이재명은 1.7%의 확률로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받고 나니까 기고만장하겠죠.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갔냐 하면은 안동을 갔습니다. 산불 현장에. 산불 현장에 가니까 안동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불 터는 옷으로 확 옷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창피를 당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재판하는 거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무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리 차가 옆에 다니는데 속도 위반하면 CCTV 끊기죠. 그러고 나면 우리한테 벌금이 날라옵니다. 그 벌금에는 번호판이 딱 있습니다. 확대해서 오죠. 그런데 이 김문기하고 찍은 사진을 확대한 거를 조작했다고 하고 백현동 사건에 나는 백현동을 처음에는 안다 했다가 판사들은 백현동하고 상관이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에 종 변경을 4개를 상향시켜줬습니다. 4개를 단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계 올려준 사람은 김인섭은 5년 지금 감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뭡니까?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사 마음대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힘의 국회의원들 뭐 하냐고 왜 이재명 못 집어넣냐고 하는데 집어넣을 방법이 참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재판이 5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꼭 유죄가 나오겠죠? 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보니까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원래 예산이 639조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이고 예결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결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비비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같이 협의하다 말고 갑자기 누가 명령을 때린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다 삭감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조 8천억이 반통 깎여가지고 2조 4천억이 됐는데 4조 8천억 안에는 1조 6천억, 2조 6천억이 재난비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1조를 날려버리니까 1조 6천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1조 6천억 중에서 고교 무상 비용으로 1조 2천억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 났을 때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남습니까? 3,800억 4천억밖에 안 남습니다. 아직까지 3월인데 앞으로 1년 동안은 재난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돈이 그것밖에 배치를 안 했는데 지난번 22년도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울진하고 삼척에 나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때 들었는 비용이 4,170억입니다. 이번에 안동 우리 북부 지역에는 면적도 3배나 되고 지난번 2022년에는 사람이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가 28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3,800억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안 됩니다. 예. 그런데도 이재명은 예산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까지 재난금 하려고 하면 집 지어주고 다리 놓고 하려고 하면 이제부터 돈 세야 되는데 돈 많다 합니다. 돈이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빨리 배치를 해놔야 비상금이 있어야지 다음에도 여름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모르면서 예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불이 크게 나고 빨리 못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 윤미향 압니까? 윤미향. 네. 위안부를 눈물을 흘리게 했는 윤미향 그 양반이 산에 인도를 좀 넓혀놔야 초기에 불이 났을 때 불이 건너가지 않는데 인도를 좀 많이 놓고 길을 넓히자고 하니까 윤미향 의원이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산에 나무가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 헬기를 사기 위해서 이번에 172억을 배치를 해놨는데 제로가 되었습니다. 소방 헬기는 들어오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참 기가 차게 이 예산 삭감을 다 하는 걸 보고 대통령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9번 탄핵에 감사원장도 탄핵에 예산도 다 삭감하고 사법의 판사들은 다 우리 법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엄이라는 걸 선택했는데 그 계엄도 전두환 대통령 계엄했을 때 그때 헌법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 국가기관이 무너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계엄이 2시간 반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옆에 경찰들 계십니다만 경찰들이나 우리 국민들하고 싸움 난 게 있습니까? 단체 싸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엄은 반드시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 예. 근데 어르신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탄핵 무효나 해라 했어.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 무효입니다. 탄핵 무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손으로 임대를 우리 대통령한테 5년을 줬습니다. 근데 이놈의 민주당은 월세 밀리는 세입자처럼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게 자꾸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2주일만 가면 이미선하고 문영배만 해주고 가면 되니까 우리가 힘을 똘똘 뭉쳐가 지금 이제 축구하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줄어드는데 다음부터는 또 한번 강화문 여의도에 가서 다 힘을 합쳐서 헌재를 압박해야겠죠. 빨리 결단을 내라고 다시 한번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애국시민 또 기독교 그런 분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매일 아침에 7시에 뭘 하냐면 헌법재판관을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7시에 하루도 안 빼먹고 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을 와야 되니까 못 돌지만 매일매일 돌다가 마지막 선거한다 하는 날 그 앞에 선거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겠습니까?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바퀴. 그래서 계속 아침 7시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을 지켜주시고 또 힘을 모을 때는 강화문도 오고 여의도도 오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고구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대통령 없고 나라 없으면 뭐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애국시민과 함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브 코리아 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 코리아! 대한민국! 세이브 코리아! 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인선 아마 우리 탄핵 반대 집회 지금 이제 2달 반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석 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탄핵 반대 집회에 우리 이인선 의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인선 대구 지역의 12명의 국회의원 아마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장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 다 함께 이제 열심으로 대통령님을 위해서 힘쓰고 탄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는 우리 조배석
우리 오선 의원께서 오셨고 또 오늘은 또 우리 김민수 의원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대구 지역을 국회의원 중에 책임지는 분 진짜 우리 이인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호제차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재명의 2심이 어떻게 돼서 무죄가 나왔죠?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제2의 문영배 정재호 판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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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출신 개딸 판사 이예슬의 이재명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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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0 탄핵 심판 억지 조장하는 문영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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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간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지난번 광주 집회, 우리 세이브 코리아 광주 집회 이제 우리 청년으로서 참석해서 멘토를 했는데 우리 광주 전남대학교 자유우파 대표면서 강인묵 우리 학생을 연달아 모시고 왜냐면 빨리 가야 되는데 광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묵 박수 주세요. 강인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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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생겼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호남과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남대학교 이상학번 강인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국민 호소문을 읽고 개명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인 지역인 전라도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니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걸고 해야 할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남들 몰래 대통령 관절을 지키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한 국가의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인권 말살을 두 눈 뜨고 지켜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1월 중순부터는 제 SNS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고 전남대학교 탄핵 반대 청년들 모임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의 우파 학생들이 대학생 진보 연합과 같은 종북 간첩 세력들의 불법적인 방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마침내 2월 27일 5.18 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제 모교 전남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목포대, 광주대 이 5개의 호남권 학생들이 모두 손을 잡고 그들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서 호남 연합 대학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적진의 심장의 깃발을 꽂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수많은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좌파들의 추악한 민낯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목소리 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구미 등에서 연단에 올라 수많은 애국 시민분들의 뜨거운 눈빛을 보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대구 시민분들의 눈빛이 가장 뜨겁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민노총 간부로 인해 밝혀진 북한의 지령문을 한 번쯤 깊게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지만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았던 부분은 바로 대형 사고와 남녀 갈등을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우리나라의 갈등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극우, 태극기 부대, 철딱과 같은 세대 간 혐오가 조장되더니 문재인이 당선되자 한남충, 한여 등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남녀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친중 종북 좌파 문재인이 당선된 이후 국민들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갑작스럽게 대두된 이 사건이 한낱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최근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불 때문에 안동에 지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몇 날 며칠을 똑바로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산불로 발생한 연기로 인해 많은 경상도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들과 수백억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소방관들이 몇 날 며칠 동안 단 한순간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피와 땀을 흘려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불을 끄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의 똘마니인 박찬대는 공산주의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산불 피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쓰레기 같은 망발을 짓거렸고, 민주당의 대표라는 이재명은 산불 피해자들에게 저것과 같은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으며 한 산불 피해자에게는 씨이라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목숨을 가지고 이딴 장난질을 치는 것들을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00년대 이후 두 번의 국가 침탈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1910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이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있었던 문재양 강점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문재양 강점기보다 일제강점기가 더욱 살기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라도에서도 이 문재양 강점기를 기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저번 주 발표된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호남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48.8%,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무려 60%가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인 전라도가 더 이상의 민주당의 가짜 선동에 속지 않고 개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라도민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들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나 전문직과 같은 좌파 기득권 카르텔입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면 아직도 매 수업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내란 숙이니 탄핵이니 조기 대선과 같은 어이없는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옛말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딸들이 아무리 짖어도 우리는 윤석열 차를 타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기 계신 국민들을 믿고 본인의 목숨을 바쳐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참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회가 종북 친족 빨갱이들을 모조리 북으로 압송시켜버릴 천재 일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멋진 대한민국의 대통령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한국의 출산율을 10년 만에 가장 크게 반등시킨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2024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을 다시 부국강병하게 만들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누굽니까? 윤석열! 잘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만세라고 받아쳐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감사합니다. 강인복! 자, 우리 강인복 청년은 우리 대구
대구에 집이 있습니다. 대구 청년인데 전남대를 갔어요. 오히려 우리가 파송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우리 이번에 전라남도 광주 전남 쪽에 과거에 보통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과거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3% 4% 이 지지도가 올라갔어요. 이번에 얼마 와서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임무기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진짜 자유 보수파의 기치를 높이 들면은 아마 40% 50%까지 올라갈 겁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자, 강인봉 잘생겼죠? 예. 소개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머리 조심하고. 강인봉 멋진 청년입니다. 자, 이제 이 사회를 우리 김영민 세이브 코리아 우리 저 본부장께 맡기고 전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청년 또 학생들이 연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5분 이내로 아마 강연할 겁니다. 우리 김영민 목사님, 예, 본부장. 갔다 와야 했냐? 가방 좀 풀고 있어. 자,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나시죠? 자, 제일 뒤에 분들 태극기 한번 내려주세요. 자, 화가 많이 나시죠? 분노하시죠? 제가 구호를 외치면은 마음껏 발산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명령한다. 국민이 명령한다. 민주당을 해산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 자, 여러분 합성. 한 번 더 합성.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이규호 포항에서 이렇게 힘주시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중간중간 나와서 구호 외쳐주실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위한 우리법 연구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탄핵심판까지 윤 대통령을 포위한 우리법 연구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탄핵심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구속을 집행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판사,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신한미 판사,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역시 모두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직접 회유했다는 사실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방위원회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유명해진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또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대국의 집단 우리 태극기 운동에서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혼돈의 땅에 자유심은 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혼 공산당에 맞서 지켜낸 나라 호국선열에 숭고한 희생 구국의 결단 박정희 해안 사회학 척결 경제개발 5개년 허허벌판 최빈국 한강의 기적 불멸의 업적 역사의 빛기둥 피와 땀으로 얻은 자유의 열매 아이들의 미래 위해 지켜내자 파이팅 일어서
완성금 노벨평화상 대가 부객개발 중국과 친중 주사파에 오염된 나라 문재양 오만 정승마마 사실 총살화염 공무원 어버버소 대가리 소주성 왕상 아파트값 비명 빌라왕 사기 입시와 채용 비리를 비와 땀으로 얻은 자유의 열매 아이들의 미래 위해 지켜내자 빨갱이에 맞서 멸종의 깃발 높이 들자 유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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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정의 다시 세우려는 윤석열의 외침 목숨 건 싸움 야당의 폭주 조기 대선 환상 지재명 방탄의 추악한 위선 편파 왜곡 언론 복두각시 헌재 지랄하는 공수처법 어기는 판사 한명하는 경찰 무소불위 믿는 종 강남 좌파 카르텔 박멸하리라 유승열! 비와 땀으로 얻은 자유의 열매 아이들의 미래 위해 지켜내자! 빨갱이에 맞서 멸종의 깃발 높이 들자 깨어나는 전라도 분노한 2030 통참하는 이대녀 굳건한 6070 자유와 정의 멸공의 깃발 우린 하나 되어 싸우니 유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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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정의 멸공의 깃발 우린 하나 되어 싸우니 싸우리! 여러분 함께 싸울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총통은 3년하고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우리 100일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길어야 2주입니다. 2주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탄핵 중단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선관위를 해체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지재명을 구속하라 자빨 사법부 판사들을 파직하라 사법부를 파직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연사는 경북대 영문과 재학 중이며 펜앤드 마이크 다양한 유튜버 방송에도 출연 중이며 멸공 호랑이 TV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 요즘 대구에서 제일 핫한 대구의 자랑 조용국 학생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한다. 그 한동훈 탄핵할 때. 그 한동훈. 조용규. 그 한동훈 이번에 왔을 때 다 그 하대요. 영국대 그거 갔을 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경북대 시국선언 연사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구미 집회 그리고 이번 한동훈 긴급 규탄대 연사로 나선 경북대학교 조용인입니다. 잘한다. 제가 지금 영문과 4학년 학생이고 당장 이제 시험 기간이고 취준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진짜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재명 이 반국가 세력 수장 진짜 내란 속에 왜 무죄 나왔습니까? 이재명 당장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재명이 무죄 나오는 날 정말 여러분들이 낙담하시고 정말 힘 빠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태극기 주시네요. 제가 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연설 주제가 뭐냐, 여러분 정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자,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왜 이렇게 났습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기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확대를 했다고 이게 조작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과태료 사진도 번호판 확대돼서 오는데 그럼 이것도 조작된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태료 이제 내지 마십시오. 조작된 사진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그리고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로지 피고인 이재명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판을 진행한 정재호 판사 어떤 사람입니까? 전라도 광주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그 악명 높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맞습니까? 이해슬 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출신이고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좌파는 법치가 아닌 지형과 조직에 의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듯 판결을 시켜먹는 정말 이 막대먹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한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정말 낙담하시고 정말 슬퍼하시고 분노하셔서 오늘 추운 이 자리에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셔서 여기 오셨을 텐데 하지만 절대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2심 재판관들을 파악했던 우리 진영에서는 이 결과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우연찮게 이 정보에 대해 미리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 싸움 정말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쉬운 전쟁이었다면 25년간이 넘게 이 범죄자 새끼들 다 잡아온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다 잡아들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소시민이 이 전쟁에 왜 끼어들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혼자서 해결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반국가 세력들이 다양한 정재계, 언론, 정보기관에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이 이 좌파 카르텔에 잠식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같은 소시민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국제법인권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이런 거 알 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 계몽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좌파 국민과 대통령을 사지에 몰아놓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망치려는 이 바퀴벌레 같은 반국가 세력들 다 우리의 헌법기관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잘한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절벽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대통령의 계몽령 덕분에 정말 우리는 절벽에서 대통령이 우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재명 2심 결과는 우리의 공격 카드 한 장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함정 카드에 의해 무산된 거지만 아직 대법원 3심 판결이 남아있고 다른 죄목으로 4건의 재판이 더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건 공범 이화영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히 저들이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있는데 감히 무죄 주겠습니까? 저희의 이 전투는 반국가 세력 척결과 한미일 동맹의 승리를 향한 범세계적 전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 정국 속에서 이재명이 단지 2심 판결에서 무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낙담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현재 지귀현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겠다고 정말 대놓고 협박 중이고 지금 집회 화력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헌재 앞에서 저들은 대규모 행진을 진행 중이고 이 남태령에도 미국이 지금 전투 물자로 인정하고 있는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충돌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정말 이 싸움하면서 정말 신물이 납니다. 신물이 나. 정말 이 전투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끝장 승부를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낙담한다, 힘이 빠진다, 애초에 쉬운 싸움이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전쟁에 참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의롭고 올바른 길은 힘들고 고단한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길어봤자 2주, 3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고 싶다면 이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펜앤마이크 방송 출연하였는데 정말 저를 보고 극우라고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 가지라고 했고 그래서 가졌고 이 보수주의와 선별적 복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이 진영을 선택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제 두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참고로 저는 투표용지 제출할 때 한 번 접어서 제출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정말로 저는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거입니까?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이 민주당 교육원장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2030이 자유로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고립시켜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30명 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지금 소방대원분들도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 지금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마은혁 임명권과 이 산불 진화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영남 TK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 좌파 MC는 빨리 경북에
비가 그쳐가지고 산불이 더 나야 40여기 임명된다고 이 땅 개소리 막말 짓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이 바퀴벌레처럼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이 반국가 세력들 우리가 척결해내지 않겠습니까? 잘한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저희 세이버코리아 대표님, 저희 더 말해도 되겠죠? 여기 지금 앞에 저희 국민의힘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되게 파워 있으신 분들 나와 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한동훈 이 배신자가 경북대학교에서 청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한동훈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 배신자 이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재명과 결탁해서 대통령 뒤통수에 비수를 꽂은 이 사람 배신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TK 대구 최고 고등교육기관 경북대학교에 감히 왜 왔습니까? 이자 우리 청년들이 환영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언론에다가 거짓말하면서 대구가 반기는 자기 보수 대권 주자다, 이런 언론 조작하려고 감히 이 대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대구 북구가 무재준 의원 어떤 사람입니까? 한동훈 이 배신자 오른팔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한동훈 우리 경북대학교에 부른다길래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전날에 제가 호소문 써가지고 우리 세이브코리아 대구 투쟁본부 그리고 우리 애국투사분들 제발 우리 학교 경북대학교 와달라고 제발 이 콘서트 막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동훈 이자가 우리 건물 정문에 오지 못하게 제가 확실하게 막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날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잠도 안 오고 제가 새벽 밤새 가면서 우리 뉴데일리 기자님이 저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 호소문 작성하고 그날 한동훈 확실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들 나와주셨는데 정말 저희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하려고 여러가지 지금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거 저희가 오로지 저희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하기에는 정말 저희의 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저희 경북대학교 지역구 의원 우재준 의원 한동훈 이 배신자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저희 경북대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힘 실어주시고 제가 그래가지고 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저희 홍보 한번 해도 되지요? 네, 하세요. 제가 제 채널 이름이 멸공호랑이 TV입니다. 멸공호랑이 TV. 멸공호랑이 TV입니다. 멸공호랑이 TV. 한번 정말 구독해 주시고 저희 대구 가장 강력한 심장 이 대구의 심장 청년들 정말 끝까지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만 믿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저 이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구호 같이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아, 목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자! 싸우자! 싸우자! 윤석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조용균 우리 멜공 호랑이 TV 앞으로 우리 대구를 대표할 유튜버입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고 자 그렇게 기다리시던 오늘 누가 오셨죠? 김민수 여러분 다 차기 대통령으로 앞으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으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자유 대한민국 애국투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존경하는 예국시민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너무 추우시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손발 다 얼어가실도록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맨날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송구합니다. 저희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을 앞세우는 못난 대한민국 정치라서 항상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대구까지 한 4시간 좀 넘게 걸려서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짧게 그래도 3가지 정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성대 결절이 좀 나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혹시 끝까지 잘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3가지 정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국 단위로 굉장히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목숨도 잃으셨고 그리고 큰 피해를 입어서 고통받고 계신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부재하셔서 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이런 산불 피해 복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무려 이런 예비비를 24조나 깎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재해와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이재명이 고개를 들고 재해 현장에 가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서 국민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탄핵 위기에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뭔가 위법, 위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는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아마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체제 전쟁인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왜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을 하고 그리고 건국을 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건국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의 기본에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과 김정일의 결정이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큰 차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채용하고 있고요, 시장경제 체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4가지를 공격하면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싸우기 때문에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요 너무나 쉽습니다. 예전에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야 자유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법 10개만 바꾸면 자유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고 민주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고 법치주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위헌이나 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감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수사하고 불법 체포했습니다.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민주당이요, 감히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 내란 동조라고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대통령 구하자라고 하면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억압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재명 2심 무죄 나왔던 것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 전날 무죄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죄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아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대한민국의 법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거 없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까봐 걱정돼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이 법치가 살아있어야 유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이재명이 잘못해도 위헌 나오겠습니까? 압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요, 유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 죄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고 대한민국 법치가 다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시는 방법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헌법재판관 세 분께 큰 힘을 실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헌법재판관 버티고 있는 당신 세 명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분들입니다. 당신들의 뒤에도 우리 애국 시민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외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수많은 집회 중에 대구에 온 곳은요, 대구야말로 보수의 심장이고요. 맞습니다. 대구가 뛰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나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뛰어주시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나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재명 제대로 된 법의 죄값 받을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애가 5입니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구하고 싶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누리는 자유와 이 나라 이 땅의 자랑스러움을 제 아이 5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힘내주셔야 저희도 힘을 내고 헌법재판관도 힘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싸워달라고 하는 못난 정치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윤석열 대통령 구해주시고 자유 대한민국 구해주신다면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을 싸워달라 앞장 세우지 않는 그런 정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거 삼창하겠습니다. 김민수 자 여러분들 저 끝나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서문시장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행진까지 참석해 주시고 반드시 참석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하니까 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저 제일 뒤에 여러분들 뜨겁게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이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국민이 태우 씨 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먼저 가보세요. 우리가 번호 달라 했는데 우리가 국민이 대변인님 네, 저희 지금 대학교 청년 콘서트 준비 중인데 혹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저 명함 혹시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명함을 보내서 전화번호 하나 사진 한 번만. 제 010 3256 6870 네,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좀 지금 다음 일정이 언제 좀 저희 그 전한길 선생님이랑 황교안 대표님 지금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님도 와주시면 정말 좋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안 찍어. 저희 초대하려고. 아 그래 섭외 한번 하면 돼. 네. 깔끔하고 사람 괜찮아. 맞아. 전에 전화번호 그때 네. 지금 김민수 대변인님 저희 학교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본인 응급실 보내 속이 시원하냐 이젠 니들이 응급실로 갈 차례 강간 강도 내 무릎 중저 범죄자 집단 민주당 법 지켜본 적 없잖아 페미니스트 통성연애 차별급 집법 이젠 지겨워 정상이 아니잖아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제 내가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맛에 별공의 웹불 아래 목숨을 건다 여러분, 우리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의 연설이 있습니다. 조금 춥더라도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치고 나면 시가 행진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식민지 시대인데 목숨 걸고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6.25 전쟁 때 총 들고 싸우진 않았지만 이 비상시국에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조금만 참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온 우리 손성호 학생 올라와서 여러분께 연설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낙동고등학교 1학년 학생 손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던 제가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와서 연설하게 되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이곳에서 소리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혼란 속에 접어들고 있고 그 장면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26일 우리는 사법부의 패해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죄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법부의 진실과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2심에서 이재명이 재판 도중 본인은 김무기 의원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골프 치고 사진 찍을 때 던지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진을 확대하니까 그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언제 사진을 확대하면 같이 찍은 사진이 조작이 되었습니까? 정재호 부장판사 보고 있다! 내 사진 확대하면 이것도 조작이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 근래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곳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수많은 경북 시민들이 다치고 토지가 불에 들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웬 말입니까? 이재명은 뭐합니까? 박찬대 40명을 임명하면 산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서 40명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난 대응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하여 국민의힘은 문제가 초래한 많아요. 자들이 누군데 명치도 없이 40명을 입에 올립니까? 이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 부흥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입니까? 본인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유린한다는 것이 참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저희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 장래희망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작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좌파들의 저는 치졸하고 간악한 계략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국민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진실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노총, 진보당 등 좌파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고 나라를 총먹고 있으면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간첩이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하였고 이번 총선은 거질로 덧칠한 바벨탑임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계엄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한 기본령이었음은 정당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애국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24일 한덕수 총리가 복직하신 것처럼
이윽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기 탄핵을 견뎌내고 복직하실 것임을 또한 명백히 예견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선조들이 가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다시 찬란하게 위대하게 갈 것임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의가 박동하는 그날까지 우리 싸웁시다. 그런 의미에서 구호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을 외쳐주시면 대통령을 외쳐주시고 탄핵 무효를 외치면 따라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손성우! 손성우! 제가 요즘에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을 만나는데요. 그냥 얘들이 잘 모르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너무 잘해요.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여러분, 저는 학우들이고 이제 학생들 서울 같습니다. 올라가려고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 우리가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켜 놓고 이 친구들이 나라에 장관되고 국회의원 되면 이 나라 반국가 세력들은 반드시 뿌리 뽑힐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영상 하나 보고 우리 경산시의 사람 또 우리 중학생 영상 올라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놀랍니다. 놀라. 그냥 읽는 거 아닙니다. 자기 머리에서 사상에서 가치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땐 여러분 그분도 반드시 한번 한파인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한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몇 개의 시민단체 끼고 자기들끼리 해먹었지 국민 전체의 삶, 서민의 삶, 전체 노동자의 삶을 챙겨 보기만 했습니까? 선거 때마다 늘 하는 공작이고 또 평소에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선거 전문가입니다. 밥 먹고 한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직업 갖고 땀 흘려서 자기 먹고 살고 돈 벌고 한 게 아니라 시대 사고적인 이념에 빠져서 수십 년 동안 선거 공작만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진한 국민들 또 그런 것에 적응되지 않은 정치인들 가지고 논 겁니다. 그동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시에서 왔고 현재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재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동안 2023년 2월 3일 행정안전부 장관이신 이상민 장관님에 관한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2025년 3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에 이르기까지 총 30번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13건은 헌재로 넘어가고 9건이 지금까지 9건이 헌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30번의 탄핵 소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독립하여 1948년도에 수립되고 총 51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초의 탄핵소추안은 1985년도에 발의되었고요. 근데 총 51건의 탄핵소추안 중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30건을 민주당이 발의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요 26번째 민주당이 발의한 26번째 탄핵소추안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에 관한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바로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야당 의원들을 째려보았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과연 탄핵
탄핵까지 나온 건 정당한 영남대 사유입니다. 시국선언 대표님. 또한 지난 문재인 화이팅! 정권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을 지금 정확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살인죄로 모아서 강제로 북송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나 북송되어도 상관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정확한 과정 같은 것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집회 참석하면서 목창이 터져라 울부짖는 애국심만큼은 확실합니다. 탄핵 각하! 탄핵 각하! 대통령 복귀! 대통령 복귀!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하죠? 앉아서 대화해보면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정말 잘하는 우리 종학심에서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 마무리하고 서울 자, 가서 우리 다시 방송 키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의 식구 같은 분, 항상 찾아오시는 분, 우리 홍석준 전 국회의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 연하겠습니다.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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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경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광화문에도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또 헌재 앞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외침이 곧 여러분 결판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맞습니다. 지금 문영배가 이대로 되면 탄핵 기각 각하될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목도리 하나 날짜를 안 하겠습니다. 잡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만여기를 임명하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여기가 임명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이 기각되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도를 넘고 있어요. 지금 만여기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죠? 최상목 권한대행에는 몸조심하라 그랬죠? 그런데 또 막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임명 안 하면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덕수 탄핵을 넘어서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리도록 동시에 국무위원들을 또 무차별하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이자 의의 폭발입니까 여러분? 정말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국가는 손꼽망치도 생각을 하지 않은 내란 세력이고 국한 물란 세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곧 저는 국민과 법원이 심판하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 이재명이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 판결이 나서 많이 속상하셨죠? 영남 지역에 다행히 불이 거의 꺼져갑니다만은 저도 그 항소심